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혜주씨.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아침부터 화요일날 비 100% 온다고 하더니 네. 주룩주룩 오고 있고 또 오전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또 특별히 방향성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그 말이 정답이네.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날씨도 차분하고 시장도 차분한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만 또 어제랑은 다르게 종목들이 또 전혀 다르게 또 움직이고 네. 있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딱 잡기 좀 어려운 제가 뭔가 그런 대답을 상황인데.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다리다가 혼자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성격이 급해요. 한 1초 가까이 기다렸는데 네.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오늘 좀 약간 김수경 앵커가 피곤한가 보다. 이게 직업병이에요. 좀 참아야지. 그 그럴까요? 무음 구간도 참아낼 줄 그래요. 알아야죠. 자, 그럼 시장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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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답을 내놓으니까 답을 토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간 네. 오늘 제가 다 얘기할 거예요. 서두르지 마시고 네. 차분하게 오늘 또 관망하시면서 네네. 괜찮을 만한 종목들 내포트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음. 실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실력보다는 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원래가? 예.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주식 투자는요? 주식. 그건 철저하게 운이죠? 운이에요, 철저하게? 근데 저도 요즘에 운. 운이에요. 운이 따라줘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앵커 입장에서 맨날 대본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시장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다 한다고 그렇다고 수익이 나는 뭔 것도 자신가? 아니에요. 뭔 자신가? 그러니까 많이 극단적으로 얘를 한다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수익이 꼭 비례하느냐 절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맞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그리고 운도 오늘도 여기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전화 접수 0232-8200번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참여를 그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네. 모리님께서도 저희랑 같은 의견이신가 봐요. 네, 복 있는 장수를 지혜 있는 장수가 이기지는 못하죠. 라고 얘기하시네. 굉장히 세련되게 네. 잘 돌리셨습니다. 네, 예. 네. 한번 새겨보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고요. 운을 많이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가지 정도. 뭐예요? 그렇다고 확실하진 않지만, 우선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자.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것도 적어야 됩니다. 삶에 대한 기대가 좀 적어야 가끔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꽁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살자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한 그런 게. 그렇게 하려면은 네. 악독하게 마음을 먹고 살면 기대치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약간 착하게 좀 생각해야 네. 손해 보듯이 살아야 네. 본인이 편합니다. 네, 결론은 착하게 살자. 갑자기 이 건 스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 스님 얘기 듣는 줄 알았어요,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산에 가야 착하게 돼요. 살고 너무 또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해봤으니까. 운이 오면은 내가 이게 운인 줄 알 정도의 겸손함. 예. 네. 고마운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런데도 일할 수 올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고 또 돈 벌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배울게요. 좋은 생각. 짜증났거든요. 비 왜 그래요? 이렇게 네, 표정에 이쪽이 약간 일그러져 있더라고, 약간. 알겠어요. 착하게, 긍정적으로 운을 끌어당기면서 네,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오늘 먼저 키워드 볼게요. 제가 한번 공개해보죠. 네. 보여주시죠. 오늘 키워드는요, 이거예요. 공유인데. 공유. 공유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공유 아니고, 그 공유 아니야. 그 공유 아니죠. 이 선수가 들리네. 저희 담당 PD가 약간 좀 가끔 실언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날이 어떤 날인지 이런 것들을 딱 힌트로 결정적으로 드리고 이 공유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봅니다. 보여주시죠. 어떤 공유일까요? 네. 공유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은 거? 이거 이제 서울시 기준이에요. 지금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는 공유 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 가장 도움이 된다. 요렇게 생각한 거 5개입니다. 따릉이지 뭐. 공공 자전거. 그다음에 따릉이가 그 얘기고. 나눔카는 뭐예요, 근데? 저게 약간 지금 따지면 이렇게 말하면 편하겠다. 쏘카 같은 거. 서울시에도 한대요. 공유 차량. 근데 나눔카?
그걸 이제 소카라고 안 하고 이제 나눔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게 그렇죠. 나눔카구나. 몰랐네요. 왜냐면 이거 알다 보니까 네.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와가지고 사용하면 알 수 있잖아요. 몰라서 못 썼던 맞아요. 정책을 우리가 조금 알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공유 주차장이에요. 저 주차장이 네네네. 아니고 네. 공유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 알지. 이건 이제 뭐 젊은 분들께서 쓸 수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용품. 이거는 아이용품은 당근에서도 많이 구매하시는데 이렇게 뭐 서울시에서 하는 이렇게 네. 공유해주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네, 왜냐하면 그래서, 애들은 금방금방 쓰고 버리고 또 사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일일이 다 사는 거는 이제 솔직히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많이 돈이 있어야 낭비, 되는 거고. 낭비. 그게 네. 아니고 어차피 어린이집에서도 사실 다 돌려 쓰거든요. 그렇죠. 옷도 뭐 물려 입고. 좀 물려줘봐요 좀. 저요? 저죠. 네. 있어요? 물려줄 거? 근데 우리 애보다 나이가 어린데 우리 수경 앵커 아이가 맞아요. 더 크더라고. 제가 물려줄게요. 맞네. 물려주세요. 맞네. 제가 물려줘야겠다. 저희 애가 좀 약간 좀 날씬해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비대해가지고. 튼튼합니다. 네. 굉장히 튼튼해요. 튼튼해서. 그래가지고 줬다가 괜히. 안 맞겠다. 괜히 쓰레기 될까봐. 맞네. 근데 진짜로. 생각 안 해본 바 아닙니다. 예, 장난감 중에 혹시 나중에 블럭놀이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면 좀 주세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네. 자, 어쨌든 네. 여기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공공 자전거.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사실 이걸 네. 찾으면서 네. 김수경 앵커도 생각이 났어요. 왜요? 따릉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딸행이 저만큼 많이 타는 사람 있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서요? 주 교통수단입니다, 아주 그냥. 그럼 네. 그거 그 카드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낼 때마다? 정액제. 정액제로? 한 달이면 5,000원밖에 안 해요. 한 달 무제한 이용. 대단하네. 한 번 이용하려면 1,000원이거든요. 한 시간에.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그걸 한 달을 끊는 게 끊어야지. 낫지. 네, 6개월 끊어도 많이 안 비싸요. 그렇군요. 이 따릉이 홍보대사입니다. 이분은 집 앞에 나가실 때도 차 타시는 분이어서 그렇죠. 모르죠. 편의점 네. 가서 한 100보 정도 걸어야 되는데 차를 끌고 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따릉이 타고 걷고 뭐 지하철 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루 운동량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따로 안 해도. 그렇게 네. 평소에 넣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현명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 잠시 후에 제가 하나하나 정책을 다 파서 네. 이 장점과 단점을 다 찾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공유를 저 해드릴게요. 사람이 이렇게 꼼꼼해. 이거 하나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했구나. 그럼 공부를. 알차게 해야지. 꼼꼼해. 안 그러면 네. 도중에 말이 딱 끊겨버리면 그거만큼 지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또 맞드는 거를 못 참으시니까. 못 참겠어요. 지금 오프닝 때도 아. 단 1초도 못 견디고. 그걸 못 견디고서는 내 말을 뺏어가고. 그래도 어쨌든 네. 분량은 다 뽑았어요. 자, 다음 오늘 전문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님은 항상 뭔가 긍정의 기운이 뿜뿜 네. 또 솟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얼굴이 전문가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약간 장난꾸러기 상이다. 얼굴이 약간. 피터팬. 네, 장난꾸러기. 그 말뿐만 아니라 네. 어릴 때 개구쟁이 짓을 좀 많이 했어요. 그게 얼굴에 약간 티가 나세요. 그게 지금도 그 얼굴이 좀 남아 있으시다니까요. 네. 뭔가 계속 청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예. 그 뭐 철딱선이 없단 얘기야 뭐야.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좋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전문가님 어떻게. 가늠할 수 없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문가님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유쾌한 예, 이재필 감사합니다. 전문가님과 네, 함께 할 텐데 종목 진단은 굉장히 또 명쾌하시거든요. 그럼요. 네, 네. 저희 이재필 전문가님의 찬스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정보 저희한테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순이야님께서 올려오신 종목부터 볼 텐데요. 네. 오늘 시장 방향성 없는데 하나마이크론을 갖고 계세요. 근데 시장에 방향성이 없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오늘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고 10,000원에 11,500원에 매수하셨고 10%입니다. 그러니까 사신 가격대가 너무 많이 차트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쵸. 어디에서 사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수익 보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익과 손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론 업황은 어떤 건지, 그리고 계속 가져가서 수익을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 고점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요. 예전에 한번 쫙 치고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로 HBM 납품한다라는 썰이 좀 돌았을 때
그때 한번 확 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이고, 그리고 또 뭐 재무구조 자체는 뭐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쪽이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도 지금 업황 자체가 조금 바닥을 통과하는 그런 국면 아닌가 싶거든요. 자, 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많이 빠졌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뭐 그냥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그런 모습인데 이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괜찮아요. 자, 여기 작년 12월 달에 저점 한번 찍고, 자, 저점을 계속 좀 요렇게 높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쌍바닥 비슷하게 요렇게 한번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이동평균선들 우리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위에 뭐 많이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동평균선의 기본 성격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수렴, 확산,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수렴이라는 건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확산이라는 건 흩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모였으면 흩어지고, 흩어졌으면 모이고, 다시 모이고, 이게 이동평균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은 여기 보시면 20선하고 60선하고 딱 만났죠. 그리고 5일선은 뭐 좀 있으면 따라 올라와서 주가 5일선, 21선 다 요렇게 모일 것 같은데 요러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방향성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지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아래쪽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자, 뭐 돌파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싶은데 돌파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아무래도 이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돌릴 만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한 며칠 동안은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뭐 돌파했다가 뭐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물어봐 주신 게 수익 보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예, 뭐 요거는 수익 보고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쪽으로 가다 보면 걸리는 자리가 여기 전고점 여기가 좀 걸리죠. 자, 근데 이 242평선 위에서 누르고 있는 이평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그 자리하고 좀 맞물려요. 자, 그래서 저항선 부분들을 한 설정해 보면 한 22,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에서는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사이 정도, 그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하시면 그 정도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물어봐 주신 대로 수익 보고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하셨다가 12,500원 돼서 저 13,000원 사이 정도, 그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축하드려요. 막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네. 예. 자, 어쨌든 익절 가능이시고,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 네. 요 정도를 한 1차로 본 다음에 그 시점에서 뭔가 막 수급 터지고 막 이렇게 되면 좀 다시 한번 저희에게 진단 요청을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익절하셔도 되니까 네. 손해보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금이 많지가 않은데 너무 정책주로 쏠리다 보니까 요즘에 숨 못 쉬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그쵸?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 종목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인가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다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네. 가능성을 함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하니까 오늘 뭐 점심 메뉴들이 그 칼국수 같은 거 많이 드시나 봐요. 비 올 때는 네. 칼국수 국물 요리 따뜻한 거 하나 먹으면 좋고 저는 수제비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수제비 그때 네. 건 씨 그 아내분께서 그 들깨 수제비를 해주신 적 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저도 같이 먹었는데. 네, 맞죠, 맞아요. 맞죠? 들깨 수제비도 고소하니 맛있고 또 바지락을 넣어서 약간 맑게 끓이는 시원하게. 것도 그런 것도 맛있고. 하여튼, 나는 갈비찜 먹고 왔지. 식당에서 야. 갈비 주세요. 그렇군요. 야, 어쩐지 갑자기 왜 저희 칭찬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오전에는 공복에 방송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랭킹쇼 때는 딱 점심 먹고 와서 얼마 안 돼서
딱 방송하는데 네. 제가 들어도 목소리 힘이 달라 사람이. 고기가 들어가니까. 얼굴이 혈색이 돌면서. 그렇구나. 네. 이게 식전과 식후의 차이입니다. 네, 제가 상대적으로 랭킹쇼 때 기분이 좀 더 좋아요. 그렇군요. 배에 뭐가 들어가니까. 네, 혼자 맛있게 먹었답니다. 진짜 네. 맛있었어요. 네. 부럽고요. 저도 먹을 줄 아는데 언젠간 저도 먹고 아니다. 저는 수경이 거 부를게요. 먹을 때. 아 진짜? 전 착한 척 하려고요. 아니 저희 오늘 받으려면 이종보 전문가님께서 예. 덕을 많이 쌓으라고 하셨다고 휴머니스트님께서 그러시네요. 덕을 많이 쌓으래요. 어떻게 해야 덕을 많이 쌓지? 저는 해나 안 끼치는 게 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요? 아니 덕을 쌓을 만한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런가? 이런 것도 다 조그만 것도 다 덕이지. 수경아 같이 먹자. 이런 그런 거. 수경아 같이 갈래? 이런 거. 전 너무 그런 게 덕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생각난 김에 같이 먹자 뭐 이런 거죠. 지금 제 멘트가 약간 별로 듣기가 힘들었던 표정이다. 알겠어요. 하던 대로 해야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종목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모리님 모셔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신데 HD 빼먹으셨어요. HD 한국조선해양이고 네. 매수가 22만 6,500원. 수익이신데 찔끔. 아까랑 비슷하네요. 5%밖에 물량 안 가지고 계신데 단기하고 중기 모두 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신고점이 25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네. 올해 들어서가 제일 높아갖고 이게 좀 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책주로 쏠렸는데 이렇게 신고가 부근에 머무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목표가를 꽤 잡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네,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 또 실적 시즌에 전고점들을 다 돌파를 해줄 수 있을까, 조선주가? 네,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한국조선해양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아지는 쪽보다 안 좋아지는 쪽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트럼프가 하도 이상한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이 많은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본다라면 가장 확실한 쪽이 실적이 확 나오는 가장 확실한 쪽이 두 개 섹터가 있죠. 첫 번째 하나가 조선 섹터고요. 두 번째가 방산 섹터입니다. 지금 이 방산이나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작년이 훨씬 좋았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후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년 정도까지는 조선하고 방산 섹터들 이런 쪽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트럼프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죠.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이 이 조선 산업이 예전에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그런 국가였는데요. 이제 못 만들어요. 경쟁력도 떨어지고 기술도 떨어지고 그래서 못 만들어서 지금 전에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요. 지금 딱 현재 상태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약에 전쟁이 붙으면요. 다른 것들은 일단 제외시키고 해군력 하나만으로 보면 미국이 질 수 있다라는 중국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급한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 우방국에서 배를 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도 인수를 했죠. 자, HD, 한국조선해양 쪽도 마찬가지로 미국 조선소들 이런 쪽을 좀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군함만 하더라도요. MRO,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사업들 이것만 하더라도 연간 20조 규모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줄줄이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나올 부분들이 있어요. 한 내년, 후년쯤 되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폴란드 잠수함 사업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수주해 놓은 거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죠. 또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그러잖아요. 입항료 받는다 그러잖아요. 뭐 중국 국적의 선적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배 이런 것들은 입항료도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확실한 거는 그거죠. 실적 숫자만큼 가장 확실한 게 없어요. 전부 숫자를 보면 방산조선 쪽은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금 길게 장기로 좀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은 단기, 중기 이렇게 봐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뭐 아래 꼬리 달고 뭐 이거 트럼프 말 한마디 뭐 한국 조선 뭐 이런 얘기 한마디 나오면 정고점 근처까지 간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정고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그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 25만 원 조금 위에 선 정고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기 이상으로 본다라면 그런 얘기들이 꽤 심심찮게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 쪽에 진출을 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계약으로 이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중기는 조금 그렇고요. 조금 길게 본다라면, 한 30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중기적으로 보고 싶다. 한 몇 달 정도, 한 두세 달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싶으시다라면 관 중간 정도 한 27만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도 목요일에 실적 나오니까 그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이재필 전문가님의 조언 또 잘 확인하셔가지고 네, 수익 꼭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시장이 힘드니까 가장 많이 들려오는 조언 중에서 전략, 네. 안전한 전략이 실적 보자. 그리고 실적에서 지금 당장 실적도 중요하지만 네네. 전망에 좀 더 포인트 맞추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귀에 잘 안 들려요. 귀엔 잘 안 들리죠. 소근소근 이제 정책주들이 꼬시니까 잘 안 들려. 실적 그렇습니다. 됐어. 네, 선택과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어쨌든간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이제 2, 3, 4분기가 걱정이에요. 관세 때문에. 그렇죠. 미국도 그게 걱정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돼버리면 네. 또 파월 의장이 내려서 발언했던 것도 그렇고 네. 쉽지 걱정이 되지만 네. 어쨌든 거기서 살아날 구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랭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공개할까요? 5위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공유 서비스 중에서 아이용품, 왜냐면 아이를 많이 안 낳으니까 이거를 표를 줄 사람이 조금 적잖아요. 그렇구나. 그치. 그렇게 되고 우선 좋은 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네.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완화가 되는 거 있고 돈 안 쓰니까 그리고 이게 샀다가 네. 그거 처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깐 빌렸다가 네. 실컷 놀게 하고 힘 좀 뺀 다음에 다시 갖다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뭘 설치해요? 그 첫째 카시트를 제가 당근해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건데. 나눔 이꼴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나눔 공짜. 근데 그거를 사려고 하면은 최소 몇십만 원이거든요. 아마 그리고 적당한 게 우리들 눈이 높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진짜 네. 거짓말 안 하고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버리시려면 쓰신 분이 그거 딱지 붙여서 돈을 내고 버리셔야 되는 그것도 거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눔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찾아보실 때 네. 거의 새 거예요라고 써 있는 거 찾으시면 좋습니다. 힌트다. 거의 새 거예요. 조금 더 비싸도 네. 한 5천 원, 만 원 비싸도 그거 사시는 게 나중에 받았을 때 그 파시는 분도 자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워낙에 나눔을 좋아하니까 저희 그 박간 양말 저한테 너한테 버린 거야. 그런 얘기를 제가 잘 못 골라가지고 그냥 공짜라고 다 갖고 오면 그냥 너한테 버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예쁘게 얘기하시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선별. 잘 또 하고 있네 또 당근으로 해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알뜰살뜰하다. 이렇게 해야 집안에 또 당근 애용자. 일어서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비싸지만 팔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실은 시기가 지나버린 유아용품들입니다. 그쵸. 그런 네, 것들 네. 당근에서 한번 잘 해주시고 다른 중고거리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니까. 그렇네. 그쵸.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5위 봤으니까 한시 구간대 어떠한 종목들이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1시 30분 구간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4월 20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지구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이 날짜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관련주와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위권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로는 에어레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이재명 후보가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기후 환경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어레인도 오늘 장에 6거래일 만에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한 채 2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정치 테마주가 여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2위에 들어와 있는 성신양회는 세종시 관련주로 여전히 묶이고 있는데요.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이면서 오늘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내려와 보면 엑스페릭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요사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장 초반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11%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6,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 밖에도 저출산 관련주로 분류되는 아가방 컴퍼니도 순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대체로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투사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으면서 6위에는 LB인베스트먼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6%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위에는 삼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강한 움직임이 보이면서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H사가 공급하는 북미 수출용 하이브리드 차량에 핵심 모듈을 독점 공급하게 됐다고 전해졌는데요. 향후 유럽이나 중남미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논의되면서 3거래일 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강한 움직임 그대로 지켜내면서 1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내려와 보면 네이처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강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진행한 조인트 스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 대해서 미국 FDA가 현지 품목 허가를 위한 최종 임상 시험으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국내 임상 3상 시험을 보완할 소규모 임상만 진행해도 이 품목 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번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33,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에는 제로투세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0% 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영유아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인 궁중비책의 선케어 제품이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동시 선정되며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입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은 건데요. 특히 순위권 내에서는 이름을 올린 유일한 한국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는 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9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반도체주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규제 여파로 엔비디아 주가가 재차 $100 선을 하회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 이 밖에 10위에는 한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고점을 기록하고 다소 조정을 거친 뒤에 오늘 장에는 5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4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정치 테마주가 다양하게 들어와 있지만 이제는 다소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11위에는 그린케미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주들은 오늘 장에 뜨겁게 움직이면서 그린케미칼 역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단숨에 10,000원 선을 돌파하며 현재도 강한 움직임 그대로 지켜내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나우아이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는 다소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조금 더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13%가량 밀리면서 2,000원 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또 아래로 내려와 보면 상지건설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15위에 들어와 있는 상지건설은 최근 이틀간의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2만 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오늘은 또 장중에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현재는 다시 한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4%가량 밀리면서 27,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바로 14위에는 에코플라스틱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환경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재명 후보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공약에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27%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3,000원 선 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16위에는 토마토 시스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밖에는 17위에 신라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물질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장에 10%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1,700원 선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9거래일 연속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강세 움직임 지켜내면서 3,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8위에는 대동기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15%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9위에 들어와 있는 대화제약도 최근 중국발 훈풍을 받은 뒤에 최근 들어서는 다소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3%가량 상승하고 있고 끝으로 20위에는 에코아이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 관련주로 묶이면서 단숨에 3만 원 선 안팎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2만 9천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우선 순위권을 확인해보면 개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제로투세븐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미국인들이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한국산 선크림을 사재기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야예요. 네, 우리나라가 선크림을 되게 잘 만드나 봐요. 보통 그러게요. 이렇게 허옇게 뜬다고 얘기해서 하얗게도 아니에요. 허옇게 전문용어로 뜬다. 백탁 현상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고 또 답답하잖아요. 선크림 맞아요. 바르시면. 근데 번질번질하고. 와, 우리나라 게 굉장히 가볍고 로션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선크림. 네. 참고로 하나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네. 이게 뉴스 기사 보다 보면 한 가지 회사가 더 나옵니다. 이 한국콜마가 있는데 네. 뭐 한국콜마한테 돈 받은 건 없지만 어쨌든 옛날에 골랐을 때 화장을 많이 하던 분께서 뒤에 어떤 브랜드든 괜찮다니까 뒤에 돌려봤을 때 한국콜마나 뭐 이런 것 제조사가 한국콜마면 그러니까 뭐 OEM이나 ODM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네, 했을 때 네. 기술력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만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선크림 찾으시면은 한번 팁으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다가오잖아. 그렇죠.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 선크림을. 가장 베스트는 우선은 네. 브랜드 떠나서 발라야 됩니다. 그걸 안 바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선크림은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만드는데 또 우리가 가격도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못 나가는 이기겠다. 화장품주들이 못 이겨. 많은데 네. 선크림 사재기라고 하네. 관세에 알아보죠. 올라서 비싸지기 전에. 그렇죠. 자, 전문가님, 네. 우리나라의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좋고 가격까지 가져가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뭐 사도 될까요, 관련주들?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미국이 관세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화장품 제품들이 뭐 품질도 좋아요. 품질도 좋은데 가격 경쟁력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25% 이렇게 불렀잖아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25%를 불렀는데 최종 관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깎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뭘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딜하는 과정들이 있을 테니까. 자, 그럼 그 관세 부분들은 이 화장품 업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20% 정도 관세가 붙어도 우리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관세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이 있죠. 또 공장 이 공장도 곧 가동할 예정이니까 그 관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 화장품 쪽이 강하게 움직일 때 원조는 중국이잖아요. 지금 뭐 중국 쪽에서
좀 빠져나오면서 미국 쪽으로 활로를 많이 개척했는데요. 처음에는 중국 쪽이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됐잖아요, 지금. 거의 개 닭 쳐다보듯이 막 그렇게 보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관세 관련해 갖고도 대놓고 대들지 못해도요. 아마 국가별로 자꾸 그러면 이쪽하고 친해질 수도 있어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 이 미국하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좀 싸우려면 다른 주변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그래서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10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한국을 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정권이 공백인 상태잖아요. 근데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쪽에 좀 척을 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죠. 그런 정책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아마 중국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3분기부터는요. 중국인들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해주는 그런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인들이 좀 방한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늘어날 거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지금 아무리 안 산다 그렇고 하더라도 화장품 쪽 이런 쪽들을 좀 많이 사갖고 갈 거예요. 지금 중국 화장품 업체들도 나름대로 기술력이 좀 좋아져 갖고 잘 만들겠지만 그래도 과거 향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화장품 판매가 늘어날 걸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잡아놓은 고기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잡아놓은 고기였는데 도망갔죠. 근데 지금 다시 잡힐 것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중국 쪽에 어떤 모멘텀이 생기게 되면 향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장품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부터 비자 면제니까요. 이제 한 4월달 지나고 5월달 지나고 6월달 한 2달 하고 열흘 정도만 지나면 그게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도 6월 3일이니까 새로운 정책들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주가도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 사기 좋은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캐내고 싶긴 한데 시간도 그렇고. 네, 저는 미용 의료기기도 그럼 확장해서 괜찮나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싶지만 자, 어쨌든 화장품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는 매수하는데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성수기 오니까 맞아요. 화장품주 파이팅을 한번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많지 않은데 나노팀 하나 더 볼까요? 좋습니다. 나노팀. 판타지 기사님께서 올려준 종목인데 이 나노팀을 13,740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을 때 비싸게 사셨구나. 사셨고 13,000원대면은 최소 작년 9월이에요. 네. 작년 9월에 계속 들고 계셨고. 저 때도 액침 냉각에 한번 이슈가 있었나? 그랬나 봐요. 봐요. 그럼 KN솔이나 이런 거 갔었을 때 나노킴도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15% 액침 냉각 관련해서 1년입니까? 1년 힘드셨겠습니다. 1년 들고 있었는데 언제쯤 수익 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을 들고 계시는 동안에 수익권의 기회가 없으셨네요. 그러니까 이거 차트를 주봉으로 보니까 거의 한 2023년 그때 초반에 상장했었을 때 이후부터는 얘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액침 냉각에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트럼프 트레이딩 있을 때. 근데 그때도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나노팀. 그러니까 이게 대장주가 아니라서 약체죠, 그런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업황 내에서도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판타지 기사님께서 올려주신 나노팀이 비싸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기미가 나와야 되는데 약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나노팀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듯이 뭐 액칭냉각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엮이고, 뭐 전기차 화재 관련 주로 열관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니까요. 그렇게 엮이기도 해서 뭘 붙이려면 붙일 거리는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좀 어떤 이슈가 관련돼서 이슈가 나와도 반응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이 되면요, 좀 들고 가보십사 하는 그런 얘기도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작년에 적자 전환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매출이라도 좀 늘었으면 뭐 어디 돈을 쓰느라고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재작년에 매출액이 472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324억이 났으니까 무려 한 150억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좀 이게 단기간에 뭐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저 질문을 참 어렵게 해주셨네요. 1년 들고 있었는데 언제쯤 수익 날까요? 그러면 지금 6,160원이거든요. 13,700원이면 지금 더블 이상 올라와도 우리 시청자님 본전이 안 돼요. 자, 근데 이거를 뭐 언제쯤,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자, 시청자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실적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요, 실적이 되고 그러면 들고 갈 수 있어요. 들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실적 부분들이 작년에 적자 전환했으니까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확인이 필요하고 올해도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오겠죠. 실적이 전년도보다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사실 이거 매수한 가격 언제 수익 날지 뭐 그 부분보다요, 언제 손절을 쳐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좀 더 현명한 걸 수 있어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뭐 실적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 1, 20%, 30% 안쪽에 손실이라면 제가 리스크 관리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반토막이 더 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쨌든 한 가지만 냉정하게 딱 말씀드린다면요. 5,370원 4월 7일 날 찍은 저점요. 이거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 못 지켜주면요, 계속 그러잖아요. 하락했다가 또 전저점 이탈하고 추가 하락했다가, 자, 계속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 여기서 전저점을 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다가 또 밀려서 이 전저점을 또 깬다라면 그때는 또 지하로 이렇게 땅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되는 종목이면 어느 정도 하락선에서 그칠 수 있어요. 근데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바닥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반등이 나와도요, 자, 어떤 이 나노팀이라는 회사에서 되게 막 획기적인 그런 기술을 딱 개발해서 딱 발표를 한다라면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자,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한 7,000원대 이상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워낙 너무 손실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세요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자, 5,370원은 생명선이라 생각하시고 또 실적 되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거기서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요, 그때는 다른 종목, 다른 쪽들, 뭐 좋은 것들 많잖아요, 지금. 저쪽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섹터도 괜찮은 종목들 많고, 방산 쪽도 지금 막 움직였는데 또 안 움직인 종목들 중에도 그중에 괜찮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AI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을 노려보셔도 되고요. 자, 요거는 5,370원 생명선으로 생각하시고 뭐 그 가격을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도 고려해 보시고요. 위쪽으로는 한 7,000원 정도까지는 크게 좀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판타지 기사님께서는 우선은 가져가시는데 이제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나노팀 자체에 강한 모멘텀도 필요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7,000원 제시하실 테니까 그 정도 도달하면 한 번 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팀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재필 전문가님과 벌써 작별을 구할 시간이네요. 하나 더 하나 더 본대요? 짧게만 하나 더 보자고 그렇구나. 합니다. 네, 아니래요. 전문가님 하나 더 갈게요. 전문가님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시려고 계셨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가 갑자기 앉으셨겠다. 움찔하셨네요. 예, 잠깐 지금. 기다리세요. 네, 승승파동님께서 저희 담당 PD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예, 네, 안 된대요. 일동제약. 네, 하나 더 봅니다. 네, 12,900원에 10% 제약주 언제나 오를까요? 단기, 중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일동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럼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자, 요거 아로나민 골드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조금 운이 없어요. 지금 그 대선 관련 테마로도 엮일 수도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최상목 부총리 있죠. 그분이 일동홀딩스 사회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덕수 총리 관련주들 이런 쪽들만 막 움직이죠. 그리고 저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선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기간에 뭐 급등하는 그런 거를 바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작년에 실적이 흑자 전환됐어요.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흑자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뭐 바닥권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 12,900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좀 기다리시다 보면요. 이 122평선 요거는 돌파가 될 것 같아요. 요게 돌파가 되면 바로 그 다음 저항선은 13,000원 정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 단기로 보면요. 조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일 것 같아서 옆으로 횡보할 것 같으니까 뭐 특별한 목표가가 나올 수 없겠죠. 단기간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중기 정도로 보신다라면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13,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초과 근무하셔가지고 이재필 전문가님 짝꿍 초과 근무했어요. 감사해요. 네, 아. 어쨌든 일동제약까지 오늘 네 네. 종목이나 들어봤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PD 네. 저희 담당 PD가 바뀐 게 티가 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지금 게시판도 제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네, 저기 글을 얼마나 치시는지 그렇습니다. 게시판에서 저희 누가 PD님. 조금, 누가 좀 부조실에 가서 네.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잘 안 받는 증권통 팟도 네. 저희 지금 이 PD님께서 문제를 내시다가 일로 오신 거거든요. 기존의 그렇죠. PD님께서 증권통 팟 문제를 내고 계시고 뭔가 문제 결이 되게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여러분, 드네요. 예, 혹시 그 네. 섬세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섬세하지 않아도 티 안 날 와도 것 알아요? 같아요.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렇구나. 예, 네. 많이 다르죠. 자, 그러면 공유정책 네. 인지도 만족도 1위, 4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만족도가 높은 게 공유 서비스가 쉐어하우스라고 합니다. 네. 쉐어하우스. 그러니까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직장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라든지 학교 때문에 그 서울에 이제 많이 올라오신 가시죠. 분들이 네네네.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 집을 매수한 다음에 네. 싸게. 얼마씩 내고. 네, 그 심지어 요즘 그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에서도 항상 그 나라가 정책적인 혜택을 주고, 네네네. 뭐 용적률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올려주고 대신에 몇 % 우리 줘라.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니까 긴 장기간으로 보면 나라에서 하는 그런 장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셈법이 손해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네. 그렇게 쓰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쉐어하우스에 사는 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집 나오고 싶을 때. 돈은 없고. 갑자기? 돈은 없고. 결혼 전에? 옛날에, 결혼 전에. 이런 게 있더라. 제가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쉐어하우스가 있죠. 특히 외로움 많이 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닐까 싶어요. 쉐어하우스. 그렇죠. 여럿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네. 근데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게 저도 뭐예요? 지금 사는 집이 약간 그런 식인데 네. 약간은 서로 친해야 되고 또 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서로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자리가 한 달에 뭐 한 번씩이나 한두 번씩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서로 약간 좀 남남처럼 옆집에 누구 사는지 모르고 이렇게 살면 네. 뭔가 이렇게 사람끼리 같이 살다 보니까 갈등 생기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같이 사는 게 쉬운가.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약간 소통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시스템적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격도 개조되겠다. 아. 쉐어하우스 살면. 그렇죠. 성격을 개조 안 하잖아요. 좀 폐쇄적인 나가야 사람은 돼. 나가야 돼요. 성격 개조할 겸해서 특히 내가 너무 이렇게 조금 외톨이다 아니면 너무 내가 이렇게 사글성이 나만 없다. 안다. 그런 너무. 사람들은 일부러 성격 개조하러 들어가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 쉐어하우스가 70.8%라서 네. 아이용품 공유하고 거의 0.3% 차이밖에 안 나게 정책 좋은 거다라고 4위에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은 또 MZ세대시죠? 그렇죠. 네. 공유경제 네네.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이 활용하세요? 네. 저는 이제 뭐 공공으로 이용하는 것들은 잘 이용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또 이제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이용은 안 하고 안전 그나마 문제. 렌터카 정도는 여행 갈 때마다 많이 쓰죠. 렌터카. 굉장히 또 나름 성격 나온다, 여기서. 그러니까 공유 하나도 안 하시네요. 안전 때문에 이럴 때 안전, 위생, 이제 이런 거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우리 그럴 수 있죠. 전문가님은 네. 남하고 공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보, 주식에 대한 정보에 한정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그렇죠. 본인의 뷰를 공유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유하고는 약간은 지금 한번 공유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제안을 좀 드리면서 종목으로 들어가 많이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나눠주세요. 예. 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공유받을 종목은요. 네, 몽룡님이신가? 이몽룡이신가 봅니다. 이몽룡이신가? 네, 네. 에코프로 비해. 큰 거 가네요. 근데 매수가가 중요하죠, 이 종목은. 네, 그렇죠.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107,300원. 그렇습니다. 10층에 10층이라고 해야 되죠? 10층에 10층. 계시는데. 자, 지금 14%, 94,15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뭐 추세가 바뀐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네. 부진하고요. 손해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가 너무 손해가 크다. 크다.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예, 그렇죠. 너무나 층층이 다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싸게 샀네 하실 만한 가격이긴 해요. 저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네. 내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거는 고생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이해를 해드린다는 측면에서 네네네. 어쨌든 손실을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가격대 아닐까요? 그나마 이 목표 매수가가 높지가 않으니까. 중요한 거 이게 진바닥인지 가바닥인지가 헷갈려요. 그게 진짜 몇 모르겠어요. 년째 헷갈려요. 네.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에코프로 BM인데요. 오늘도 뭐 시장의 약세에 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바닥은 진바닥이고 어쨌든 뭐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매수가가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제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닥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잡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또 우리가 예측을 하고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되는 구간에 또 이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차전지의 패턴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부터 뭐 재작년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저점 이탈한 이후에 바닥 잡아주고 반등, 그 저점이 다시 저항 구간으로 또 작용을 하면서 막힌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저가 이탈. 그리고 또 이제 저가 잡아주는 구간에서 반등, 저가 이탈 구간이 또 다시 한번 저항 구간으로 작용, 막히면서 다시 한번 또 저가 이탈, 그리고 또 반등.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의 그런 패턴이 끝났느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의 움직임 또한 그대로 똑같은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자, 저가 이탈 나왔죠.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저가 잡아주는 구간이 딱 11만 원 정도 구간이었습니다. 11만 원 정도 구간에서 저가를 잡아줬었는데 이 구간은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고 나서 86,000원 구간에서 저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저가 이탈을 했었던 이전의 구간이 매물 구간으로 적용을 하면서 반등 나오다가 그대로 차익 실현 나와버리고 다시 또 추세가 꺾여버리는, 그러니까 이전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회복이 됐느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추세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지금 쭉 추세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고 있죠.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바닥을 잡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앞서서 지금 반복됐었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이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저가 이탈을 할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매물 구간을 꼭 보시고서 대응을 하셔라. 요거를 꼭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이탈을 저가 이탈이 나오고 나서 1차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은 나옵니다. 1차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은 나오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 항상 앞선 구간에 매물 구간에 부딪히고 조정이 나오는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매매 패턴을 이용하는 전략이 아니고서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매력이 없다. 라는 부분을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저가 잡고서 한 차례 반등 나온 이후에 지금 매물 구간 부딪히고서 차익 실현이 나와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힘이 계속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가로 추세를 또 이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정책적인 부분,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은 반응을 보이는 듯 했지만 뭐 결국에는 전혀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또 추세를 하락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바닥까지는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바닥 구간이 약 86,000원 구간까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1만 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반등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혹시나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일전과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저가가 93,300원입니다. 93,300원인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이 8만 원 중반대 구간까지 이전 저점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저가 구간을 이탈을 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저가까지만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나는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그래도 바닥을 잡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이 86,400원 구간이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1차적으로 11만 원 근처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한 9만 원대 정도까지 낮춰 놓고서 그 다음에 스윙 매도를 노리는 그러한 이제 또 방향이 두 번째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제 또 시청자님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저가 이탈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닥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노릴지 나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그냥 저가 이탈했을 때 바로 정리를 할지 요거는 이제 시청자님의 전략대로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2차전지가 진바닥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는 결국에는 이제 뭐 일전에 저가 이탈을 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심리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저가 이탈을 하는 그림이 나왔죠. 지금도 그러한 심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더 이상 뭐 나빠질 것이 없다. 캐중 구간이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이슈를 다 반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전의 패턴과 현재 다를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수급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힘조차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진바닥 혹은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구간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제대로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2차전지는 바닥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가 정말 무언가 이제 캐중 구간이 전환이 되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그림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현재는 저가 이탈에 대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목표가는 아직까지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고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 구간까지만 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죠. 이게 가바닥이니 진바닥인지 알려주세요. 딱 하면 힘들지만 어쨌든 전저점도 이탈할 가능성은 봐야 되고 열어둬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자, 에코프로 BM 좀 큰 종목으로 들어가 봤어요. 네. 지금 채팅창에 한 200분 정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투표를 해주셨는데 네네. 만족도 1위하고 인지도 1위는 자전거가 아니네요. 자전거가 아니네요. 네, 공유 주차장이 57%, 그 다음이 자전거 22%인데 네. 개인적으로 1위가 자전거가 아니어도 사실 자전거다 하더라도 저도 제 입장에서는 공유 주차장이 굉장히 기묘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주차가 심각하죠. 주차 문제 진짜. 그러니까 네. 어차피 내가 놀리고 있는 주차할 땅이 있다면 네. 시간 제한을 걸어놓고 약간의 뭐 작게 나지만 돈을 좀 그걸로도 벌 수 있잖아요. 렌트할 수 있는. 서로 상부상조지 뭐. 네, 저 실제로 뭐 아이 등원시키거나 하원시켰을 때 잘못하면 네. 빡집대니까 애들이 그거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서 아빠 이따 보자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한참 또 시간을 끌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공유주차장을 저는 걸고 가는 편이에요. 한 뭐 그래봤자 한 600원 이렇게 되는 건데. 싸다. 그래도 네. 안심이 되니까. 그쵸. 그런 면에서 사실. 괜히 뭐 딱지 떼면 그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네, 네. 또 회사에 차 갖고 왔었을 때에도 될 데가 없어. 될 데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네. 이렇게 쉽게 되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요? 또 있어요? 간부되면 돼요. 그러면은 간부되면은 주차장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부로 올라가시면 되지. 예, 뭐 그럼 주차 간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손님 이런 걸로 돼야 되는데 예. 사원이라. 자, 일개 어쨌든. 사원이라. 일개 주차하느라 헤매 다니느라. 아휴, 진짜 어쨌든 간에 안 되면 이제 주차장이라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자기 주차할 데가 없으면 보면 일본 참 좋아해. 좋아해 진짜. 일본은 주차할 데가 없으면 일본 좋아하죠. 차를 살 수가 없대요. 정책상. 그렇게. 아니면 공유주차장으로 딱 해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괜찮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건 좀 초반에 좀 했으면 좋았겠다. 지금은 많이 지났지만. 네, 여튼 네, 그렇구나. 차와 네. 관련해서 공유주차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2시 넘어가고 있네요. 네. 아까 한시 때와는 또 어떻게 인기 종목이 변했는지 살펴보나요? 지금 하나 예전거가 더 저를. 보고, 종목 하나 더 보고 아닌가 보다. 가겠습니다. 예전거가 저를 갑자기 이렇게 쳐다봤어. 뭐? 이러면서. 아니라는 순간한테 얘기지. 칠 뻔했어요. 아이고, 네. 시간 좀 더 드려야겠다. 죄송합니다, 이제. 네네네. 자, 그러면요. 네, 우리 셀트리온. 이승우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 음해 잘해요, 저희는. 셀트리온 볼게요. 네. 셀트리온 보는데, 셀트리온 만만치 않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사셨던 가격은 정말, 18만 4천 원? 정말 오래 전에 사셨나봐요. 18만 원대면요. 얼마인데요? 2021년쯤? 거의. 2021년쯤, 2020년 말입니다. 가장 높을 때가 22만 6천 원이요. 그때 아니요, 한번 아니요. 아니에요? 3월 달에도 갔었어요. 18만 원. 네, 3월 달. 그랬나? 제가 주봉으로 봤었군요. 잘못했네요. 3월 달에도 일단 잘못 갔었는데 봤어요. 타이밍은 여럿 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비중이 35%인 걸 봐서는 비중이 많다. 한 번에 사신 것 같진 않다. 단박에 사신 건 아닌 예, 것 더 같고. 높을 때 사셨다가 약간 좀 약간 사고. 낮추시려고. 네네. 언제 올라갈까요? 이러시는데 셀트리온 그러게요. 이게 올라온 거 이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네.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이거를 네. 덜어내는 방법도 좀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확 한 번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높아서. 많은 비중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시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셔야겠는데요. 셀트리온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들고 갈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리해야 되는 시점은 다 지나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전에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추세가 꺾이고 주요 이제 지지라인을 다 이탈을 하는 구간이 이전에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고려하는 구간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상황이고, 이제 현재 구간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구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뭐 램시마 SC, 뭐 램시마 IV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어떠한 이 의약품들의 기대감들, 뭐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이제 SC 제형, 뭐 그다음에 뭐 바이로 시밀러 등등 해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이제 또 예측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존 제품의 램시마 IV의 또 매출 감소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이 비용의 증가라든지,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면서 실적이 살짝 또 이제 예상 컨센 대비 하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뭐 기술 이전이나 혹은 기술 수출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의해서 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또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의 상승을 좀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조정이 좀 나온 거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또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어느 정도 또 증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하락은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견조하게 또 이제 실적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이 올해 또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을 또 이제 쓸 수 있을 것인가. 뭐 최근에 이제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미국 쪽에서의 실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적 성장을 또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찌됐든 이제 어느 정도 저가를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켜줬었던 단가였고,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현재 어느 정도는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나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일전에 들어가셨던 단가가 18만 원 중반대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길게 보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10만 원 후반대 구간에서 약 한 17만 원 구간대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간 내에서만 움직이면서 19만 원대 가버리면은 하락, 19만 원대 가버리면 하락, 19만 원 가버리면 하락, 그리고 17만 원 구간 오면은 바닥에서 반등. 지금 이런 그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접근을 하신 단가는 고점에 형성되어 있는 단가 수준에서 접근을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폭을 크게 볼 수 없었던 단가에서 접근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권 상단부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동안의 패턴을 봤을 때 17만 원 정도 구간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정리도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정리에 대한 대응도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진입을 하시고 정리하셨어야 될 구간에 정리가 안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 저점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단가에서는 명확하게 대응이 이제는 또 잘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제 박스권 저점이니까 반등에 대한 부분을 꾀할 수 있잖아요.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1차 목표가는 17만 원 구간으로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17만 원 구간의 박스권 중단부, 굉장히 또 이제 두텁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7만 원대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고,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19만 원 근처 구간이 2차 목표가가 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이제 또 19만 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에 대한 목표를 조금 더 가져가셔도 무방하되, 다만 확실하게 이제부터는 대응을 단계별로 잘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저가 부분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꾀할 수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면 그래도 17만 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이 구간을 소화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네요. 17만 원 가서 그때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다시 그쵸. 한번 이제 그쵸, 다음 그쵸. 단계를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AS 예약해 주셨으니까 네, 네. 그때 연락 한번 다시 주세요. 어쨌든 네. 이분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을 가지고 손실은 안 볼 수 있는 그런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상황까지는 그렇죠. 돼 있는 거니까 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도 이게 높지 않은 가격이라서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정책 어떤 게 좋은지 3위 공개해 주시죠. 네, 어떤 거를 많이들 이용하실까요? 네, 세 번째는 주차장이구나. 전 이게 1등일 줄 알았네. 주차장 공유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1등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72.8% 하지만 3등이고요. 이 주차장 공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다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그 땅을 내어주시는 분께서 네, 그게 시간대가 또 어떤 건 너무 짧고 어떤 건 너무 많고 또 등원을 나만 하는 것도 아닌 게 아니라서 서로 경쟁 치열하고 아, 경쟁이 있구나. 네, 그리고 네. 또 시간 단위도 뭐 한 3분만 쓸게요, 1분만 쓸게요 이게 안 되고 최소 단위 뭐 5분에서 30분, 30분, 1시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써요.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그냥 내 그걸. 그다음에 그거를 그냥 다 공유해 버립니다. 괜찮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어쨌든 이러한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옛날보다는 왜요? 어떤 거?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아무데나 주차하면 되니까. 그렇죠. 특히 네. 이 동네는 마포구에서 이 합정동 이쪽은 약간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좋아요. 훨씬 좋아요. 네.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한정거장인데 제가 집에서 네. 회사까지가 음. 그런데 좀 먼 한정거장이에요. 되게 먼 한정거장. 걷기 조금 애매한. 아, 못 걸어. 걸으면은 30분 정도 나오는 아, 그럼 못 한정거장. 걸어요. 아, 그럼 못 걸어. 근데 애매해. 도관이 나가요. 차 갖고 어. 오면은 될 데가 없어. 왜냐면 아. 나는 간부가 아니니까. 아, 찾아다녀야 돼. 참고로 우리 네. 간부가 아니신 거 지금 본인이 지금 얘기하셨어요. 네, 예. 직급 아직 차장이에요, 아. 제가. 10년 더 다녀도 간부 될지 안 될지 확신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편하다니까요, 따릉이가. 편하지, 싸지, 운동되지. 아니 전기 자전거 많이 타던데 그건 왜 안 타요? 돈이 없어요. 아. 전기 자전거는 사야 돼, 비싸. 네. 아, 우리 김수현님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살 돈도 없고. 아니, 따릉이가 있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 힘들까봐 네. 그러지. 올라올 때 그러지. 언덕배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올라옵니다. 아, 잘 올라옵니까? 네, 예. 얼마나 짠찬 올라. 다리 근육 하나는 최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맞네. 예. 자, 그럼 2시 구간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사이에 또 시장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짚어볼 텐데요. 여전히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상위권에는 인성정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격 의료 관련주로 묶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이제는 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2%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이틀째 하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2,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4위에는 엑스페릭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도 9%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6,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SK 이터닉스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3년까지 전남 신안군에 19조 원을 투자해서 풍력 해상단지 10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소식에 풍력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5,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상지건설이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3%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8위에는 에어레인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전히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10위에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순위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광고 관련주들에도 강한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 K 콘텐츠를 육성한다는 발언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 10,000원 선을 회복하기도 하는 등 20%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2위로 올라와 보면 여전히 사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듯이 강한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여전히 1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내려와 보면 대동기어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에 이렇게 재건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부활절 휴전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건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약 한 달 만에 2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대동기어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5위에 ABL 바이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규모 기술 이전 빅딜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도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7만 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7%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7만 원 선을 소폭 하회한 채 6만 9천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넘어와 보면 자이언트 스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하는 등 강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북미를 휩쓴 3D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에 대해서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면서 흥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킹 오브 킹스 제작에 참여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장에 강한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7,000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제로투세븐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께서는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기에는 충분히 좋다 이런 의견을 주셨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9%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대동기어와 함께 재건주가 부각이 되면서 전진건설 로봇이 6%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MP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해봤던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까지 나흘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20%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는 다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4%가량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14위로 내려와 보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들어와 있는데요. 필요호사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최근 이틀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16%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1,2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16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책주로 묶이면서 오늘 장중에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분을 대체로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우듬집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우듬집합은 과거에는 정부 스마트팜 사업 관련주로 묶이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재명 테마주로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한가가 다소 풀린 채 18%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정책주로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에코플라스틱이 순위권에 들어와 있고 성신양회도 여전히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S넷까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AI 관련 후보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엔비디아와 시스코 또 델 모두와 협력하는 AI 인프라 시스템 기업이라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 속에 오늘장에는 5,000원 선 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시장은 연이은 정치 테마주 찾기에 몰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의 본질이 이런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만큼 한번 질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좀 실적이 받쳐준다고 하는 저출산 관련주 아니면 오늘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친환경 관련주가 있는데요. 투자 매력도가 더 높은 쪽은 어디일까요? 투자 저출산이요. 저희 김영희 전문가님 저랑 방송 많이 하시니까 저출산일걸요. 제 생각에는 저출산 친환경 이것 중에서 언제 물이 들어오냐 이걸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차이인가? 그냥 그 돌아가니까 그 차이인가? 어차피 돌 거니까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뭐 이미 김수영 거 다 얘기해버렸어요.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해. 저출산하고 친환경 비교해봤을 때 매력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이제 올 때가 좀 된 것 같다라고 좀 판단되시는 게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좀 아쉽게도 저출산은 지금 살짝 타이밍이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불이 점화가 되면 번져 나갈 수 있는 쪽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이제 번져 나갈 수 있는 쪽이 중요한 거고 뭔가 힘을 막 이제 또 타올랐다가 살짝 이 불이 약해지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책주는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불이 지금 완전하게 다 타오르고 나서 꺼지기 직전에 이제 반짝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장작을 집어 넣으면서 활활 타오를 건지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저출산 정책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뿡비, 아가방 컴퍼니, 그다음에 제로투세븐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오늘 다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또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강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정책주 중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그러면서 다른 정책주 대비해서 눌림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탄력이 나왔고 탄력이 나온 다음에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불이 타올랐다가 어느 정도는 이제 불이 살짝 약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장작을 막 집어 넣으면서 뭐 그린케미칼이나 에코바이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상한가를 가버렸고 지금 이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불이 또 이제 번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단 뭐 에코바이오나 그린케미칼 같은 직접적인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화력 발전을 줄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 이런 쪽들이 또 상승이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관세 면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은 비단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종목군들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나 대명 에너지 같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흐름 굉장히 훌륭하고 오늘 수급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쪽은 아마 이번 주에 저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꽤나 크다라고 보고 있고 친환경 쪽은 현재 그린케미칼이나 에코바이오 같은 이러한 직접적인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에 대한 어떤 이제 화력 발전을 줄이고 대체 발전에 대한 이제 또 기대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도 지금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친환경 쪽이 이번 주에는 저는 어느 정도 주도주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꽤나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친환경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됩니다. 틀렸네. 조용히 하고 있을 걸 그랬네. 그래도 알았잖아요. 저출산의 버스가 네. 이제 문 닫히고 슬슬 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관련해가지고 이런 순환매는 하루 다니니까 그걸 어떻게 김수현이 다 맞춰요. 불길이 번져나갈 수 그럼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알겠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종목 하나 더 가고 보죠. 네. 자, YC 올려주셨는데요. 1,930원. 그리고 20%가 되겠습니다. 자, Y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반도체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관세 영향력을 받죠. 이 관련해서는 오늘도 많이 좀 밀리고 또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뚫으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 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시 좀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YC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적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이제 흐름이 양호했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수급을 좀 받아주는 그림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제가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레거시던 아니면은 이제 고부가 반도체, HBM이건 3분기까지 어느 정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또 이제 흐름을 좀 어느 정도 타게 되면 다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타이밍만 좀 잘 기다리면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매수할 만한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재 이 관세 우려감이 조금만 좀 잦아들면 충분히 또 이제 반도체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Y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년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견조하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인데 작년 실적이 이제 예상 컨센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간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매출이 1,500억 정도. 그러니까 항상 견조하게 매출이 나오는데 그 전년 대비해서는 약 한 700억 정도 매출이 이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HBM 검사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이제 아무래도 업황에 대해서 가장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업황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YC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자연스럽게 하락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그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3분기까지 가격 상승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YC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쪽이 다 같이 흐름 잡아주면 분명하게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Y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딱 박스권 형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8,000원 중반대 부근에서 저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 부근이 약 12,000원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거든요. 그럼 지금 YC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셨던 단가가 1,900원대세요. 1,900원대면은 이제 요 정도 구간에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최근에 급등이 나올 때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급등이 나올 때 이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요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박스권을 상당히 좀 오래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 중간 부분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중단 부근의 매물대에 부딪혀서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Y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전의 상승은 그냥 딱 그날 반도체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당일에 반응하고 당일에 차익 실현이 나온 정도의 흐름으로만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Y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9,000원 초반대까지. 그래서 저는 9,000원 초반대 정도 구간까지 오게 되면 충분히 또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는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가 분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차분하게 좀 기다리기만 하면 충분히 뭐 매수가 이상에서는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1차 목표가 1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2,500원 안내 드리면서 차분하게 반등 나오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단계별 매물대 대응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C였습니다. 12,500원 좀 말씀을 드렸고 단계별 대응하자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근무하셨어요. 김영희 전문가님도 빨리 1, 2위 보고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해야겠어요. 자, 네. 공유자전거 나눔카 1, 2위 어떤 건지 보여주시죠. 1등이 맞았네. 자전거네. 93.6%나 됩니다. 예, 공공 자전거. 제 개인적인 일이었는데 네. 저만의 선호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거 주차장이었는데 이거구나. 여기서 제가 이걸 왜 찾았냐면 네. 오늘이 네. 자전거의 날입니다. 오늘이? 4월 22일을 찾아보면 자전거의 날이라서 네. 1위가 공공 자전거길래 이 정책을 겸사겸사 찾아봤습니다. 뭐 환경 얘기 오늘 메인 테마잖아요, 시장에. 자전거 그런 것도 타면은 있고. 그 도움 많이 되죠. 어떻게 그것도 잘 해석 좋은데? 맞지. 네. 어쨌든 이렇게 아기가 잘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 대응 잘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